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윤택입니다. 저는 북한도의 기독교 학교 운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 북한도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 땅인데 왜 우리가 기독교 학교 운동 사이에서 북한도의 내용을 다뤄야 될 것인가? 뭐 그런 질문도 제기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질문도 좀 하고 싶은데, 대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한도 하면은 갖는 이미지가, 어, 그 윤동주의 고향, 그래서 윤동주가 자랄 때 윤동주 씨가 연걸었던 곳이라든지, 혹은, 어, 그 선구자라고 하는 가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는 일송정과 해강강, 어, 지사들이 말달리던 곳, 그런 좀 어떤 이상화되어 있는, 낭만화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북한도라고 할 때보다 진실된 모습은 안수길 작가의 북한도라는 소설에 잘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 작품 속에는 북한도는 그야말로 가난과 고난의 땅입니다. 지극히 가난해서 한국을 떠나 북한 들어간 많은 농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농사를 지으면은 중국 지주들에게 땅을 다, 수확물 다 빼앗기고, 또 귀족들에게 다 빼앗기고, 목숨을 근근히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아픔의 땅이 북한도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동주란 영화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주란 영화를 보시면은 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일본 순사가 그 윤동주를 취조한 가운데 북한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 이, 음, 저항적인, 반골적인 혹은 아주 불경스님,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 북한도에서 기독교 학교 그리고 학교들이 다른 지역과는 다른 그런 특별한 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짧은 시간이지만 북한도에서 기독교 학교가 왜 등장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또 교육을 하였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는 북한도의 한인들의 일반적인 학교 설립 실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주 내용은 이제 북한도에서 기독교 학교 운동, 우리 민족이 설립한 학교와 또 외국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학교 운동의 특징, 또 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연구 질문은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연구 질문은 북한도 학교에서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기독교 학교에서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네 가지입니다. 북한도의 기독교 학교들이 놀랍게도 기독교 인구들에 비해서는 매우 성장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학교 숫자가 일반 학교들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기독교 학교가 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북한도의 기독교 학교들이 그렇게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좀 갖게 됩니다. 두 번째, 같은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과 이어지는 것인데 사실은 그 기독교 학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 한인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한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가 기독교학교에 다양한 이제 요구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다양한 교육적 요구, 필요들을 기독교 학교들은 어떻게 그것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제 가장 궁금하고 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기독교 학교들은 과연 교육과 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했는가 하는 질문, 이 네 가지 질문을 갖고 북한도의 학교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북한도의 지도를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습니다. 원래 이제 서간도와 동간도입니다. 그 동간도는 함경북도 바로 위쪽에 북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바로 위쪽 땅이 동간도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북간도로 이렇게 불러지고 있고, 오늘날 사실은 간도 땅이라고 할 때는 북간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북간도에 이제 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초창기에는 국자가나 훈춘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이후에는 용정이 가장 중요한 이제 도시로 등장하게 되죠. 이곳에서 일어났던 기독교학교 운동이 우리가 살필 것이고, 특별히 함경북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함경북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북간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인들이 북한도로 가게 된 동기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죠. 가장 많은 동기는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함경북도를 비롯해서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많은 농민들이 도무지 조선 땅에서 농사를 지어 살 수 없는 흉작이 많이 될 뿐 아니라 탄광어리들에 의해서 많이 물건들을 빼앗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북한도로 많은 농민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망명이었습니다. 일제의 침략, 일제의 탄압이 좀 심해져서 더 이상 조선 땅에서는 있기 어렵다라는 사람들이 북한도로 가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이제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북한도에 가서 새로운 사회를 일구자, 이상 사회를 일구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북한도로 간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상당히 흥미로운 사람들이고요. 또 그들에 의해서 학교 운동이 또 많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 신앙을 자유를 위해서 북한도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함경북도에서 신앙을 가졌지만 조선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새로운 땅으로 가서 자신들의 마을 공동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북한도로 가게 된 거죠. 북한도로 이주한 한인들의 동기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가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어떤 핍박이나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것이었고, 세 번째가 신앙의 자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동기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공통적 특징이란 것은 그 북한도에 가서 교육을 중시해서 학교를 설립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이 북한도의 학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그 당시 한국 땅에서 이루어졌던 학교 운동과의 좀 차이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일하게 민족적 성향이 강했던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교육 사상이 기반이 되었고, 이 민족 교육 사상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어떤 유형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전통사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관북 지역, 함경도 지역의 선비들, 유학자들이 간도로 들어가서 마을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명동학교인 거죠.
그들은 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물론 이제 유학 가운데서도 실학자들이었는데 전통 사상을 매우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전통 사상이라는 것이 아주 교수적 사상이 아니었고 상당히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전통적 사상을 기반 위에 민족 교육 사상이 움트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종교 사상이죠. 그래서 민족 종교 그리고 기독교와 같은 외래 종교. 세 번째는 이제 애국 계몽 사상. 이 세 가지를 토대로 해서 민족 교육 사상이 민족 교육 사상의 학교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농민들 중심으로 하는 이 민중의식. 이들은 함경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또 북한으로 넘어와서도 동일하게 중국의 관리들, 지주들로부터 억압을 당하면서 그들 그 억압 가운데서 만들어졌던 의식들, 이런 의식, 그래서 전통사상, 종교사상, 독립, 애국, 계몽사상, 민중의식, 이 네 가지가 북한도 학교의 사상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융합되어서 학교가 만들어지는가 하는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애국 계몽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표적 학교가 서전서수입니다. 예, 이런 학교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민족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 서전서수는 북한도에서 흔히 이제 최초의 근대학교라고, 저는 조금 다른 이제 의견을 제시하긴 했지만, 서전서수는 1년밖에 존속하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학교이고, 이 서전서수로 말미암아 명동학교가 근대학교로서 변모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명동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도 전통사상, 기독교사상, 애국계몽사상, 이 세 가지 사상이 함께 토대가 되어 있는 학교였습니다. 명동학교는 북한도에서도 가장 대표적 학교고 가장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우수한 학교였는데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사상과 외국에서 들어왔던 기독교 사상, 이것이 종합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수용되지 않았는가 하는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민중의식과 기독교 사상입니다. 이런 경우도 학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은 농민들 중심으로 민중의식 가운데 학교를 만들고 싶었지만 그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서구의 선교사들과 연결이 되거나 해서 기독교 사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중의식이 결합돼서 학교가 만들어지는 경우였죠. 이것은 초창기에 많은 학교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애국 계몽 사상과 민중의식입니다. 이것은 농민들 중심으로 교육적 필요성을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신민회라든지 이런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함께 그들의 학교를 만드는, 그래서 민중의식과 애국 계몽 사상이 결합되어 있는 학교들, 이것도 북한도에서 매우 중요한 학교의 유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민중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 이런 대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의 학교 유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기독교 학교 운동입니다. 북한도에 기독교 학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이제 북한도에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4가지의 전파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890년대 말, 구체적으로 1899년이죠. 관복 지방에서 간도로 이주한 유학자들, 우리가 잘 아는 명동학교를 세웠던 김야경 선생님, 이런 스피릿테스트 5명의 학자들, 이 유학자들이 집단적으로 개중한, 이것은 참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명동에 왔던 이 명동 오형이라고 하는 이 학자들은 그 당시 한복 지역에서 참 이름 있는 선비들이었는데
이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있던 명동촌 전체가 사실은 기독교인이 되고 북한도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명동학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북한도 이주입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이죠. 1911년에 성전에 있던 이런 분들이 가족들을 인솔해서 북한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을을 만듭니다. 장은평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이상마을을 건설하게 된 거죠. 이런 마을이 한 4, 5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근데 이들의 특징이 말이죠.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겠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을 이상적 마을을 만들어서 그 마을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은 결국 민족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나라를 구하는 인재를 기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캐나다 장로회 선교부의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의 훈춘현에서의 적극적인 전도 활동. 여러 사람들이 훈춘의 간도 지역이 훈춘현이라는 지역에 와서 전도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이동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본다면은 북한도의 기독교 전파 과정 혹은 북한도에서의 기독교 학교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본토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국에서는 사실 선교사님들의 영향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기독교 학교가 설립되었다고 한다면은 북한도에서는 한인들이 대부분 주체가 되었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도 일부 역할을 했지만 사실 한인들이 주가 되어서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학교가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1910년대 중반에 70개의 학교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한인들이 세웠던 학교들이었습니다. 캐나다 선교부의 학교들은 몇 개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가운데 이동이라고 하는 분은 간도뿐 아니라 이북 지역에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연설을 하고 많은 교회를 설립했던 그런 분이죠. 많은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말이죠. 이분의 연설 핵심이 이것이었다. 무너져가는 조국을 일으키려면 예수를 믿으라. 예배당을 세워라. 학교를 세워라. 자녀를 교육시키라. 그래야 우리도 서양 문명국과 같이 잘 살 수 있다. 삼천리 강산 한 마을에 학교와 교회를 하나씩 세워 3,000개의 교회와 학교가 이룩되는 날이 독립되는 날이다. 이 연설을 들은 많은 간도에 있는 한인들이 예수를 믿다라고. 이런 이제 연설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많은 이 당시에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조국을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이미 우리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이념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조선 땅을 새롭게 설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 16년도 통계가 이제 사실은 통계책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이 정도 비슷합니다. 16년도에 간도 한인 학교 수가 전체가 182개인데 개신교 교육교 학교가 71개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 거죠. 근데 숫자적으로 이제 이럴 뿐 아니라 이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간도 지역의 대표적인 학교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다음.
북한도의 기독교 학교에 이제 교육 과목 편제표가 나와 있는데 되게 일반적으로 학교들이 이런 이제 교육 과정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근대 지향성, 민족 지향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고, 밑에 보시면은 그 신앙교육이 있는데 신앙교육은 민족 지향성 안에 들어있는데 사실은 신앙교육이란 것이 근대 지향성과 민족 지향성을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제 질문에 대한 이제 하나의 답을 정리를 했는데 이런 것이죠. 왜 북한도의 주민들이 기독교 학교를 지지하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아주 쉽게 답을 이제 제시하면 윗부분 이제 4가지 정도입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관리들이 참 많이 괴롭혔는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다 하면 괴롭힘을 덜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을 기독교인들의 뒤에는 캐나다, 영국 같은 서구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제 중국이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기독교가 그 당시에 이제 반일적 이제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반일적인 이제 경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괴롭힘을 덜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독교 학교들이 워낙 우수한 학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기독교 학교를 지지했다. 그리고 정신의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그들이 사실은 조국을 떠나서 북한도에 산다는 것이 유랑민으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믿을 게 없는 거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그들의 불안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한인들의 자유단체의 역할을 했다. 그들을 묶어서 중국 땅에서 한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죠. 그것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이제 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4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서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것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 하는 것은 민족주의자가 된다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다 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향들이 있었던 거죠. 매우 이제 긍정적으로 기독교인을 본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학교란 것이 마을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학교와 마을의 주민들이 별 관계가 없지만 이 당시 북한도에는 학교들이 대개는 마을의 지원하에 만들어지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학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많았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 당시 간도에 있어서의 민족 지도자들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 학교와 관계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설립한 사람, 기독교 학교의 교장, 기독교 학교 교사 이들이 북한도의 한인들이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의 주민 한인들을 위해서 너무 애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존경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해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 인물이 김양 같은 분이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북한도 주민들이 기독교 학교를 지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한 5분 정도 안에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명동학교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명동이란 것이 동쪽, 대개 이제 이 간도 땅에 있었던 많은 학교들의 이름이 동자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제 동쪽에 있는 나라, 한국을 이야기하고 조선 땅을 이야기하고 조선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위한 것, 이런 의미인 거죠. 여기서 명동학교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1908년을 보시면은 이제 명동 서숙을 근대학교를 처음 설립하고 나서 정재면이라는 젊은 사람을 교사로 초빙합니다. 정재면은 상동교회 청년학원 졸업한 사람인데 20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우수한 인물을 교사로 초빙을 했을 때 이가 요구한 것이 기독교 학교로 전환할 것을,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드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를 들은 이 유학자들, 선비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념을 포기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말이죠. 모두가 다 그것에 쉽게 그걸 하진 않았습니다. 김학이란 분은 자기가 믿고 있었던 유교와 기독교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몇 년을 홀로 성경을 공부하고서 나중에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이 결국 명동학교, 명동촌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동촌은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명동촌에 대한 이제 묘사나 명동촌의 분위기에 대한 것은 윤동주의 시에나 문익환 목사님의 회고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다음 이제 언진중학교가 매우 중요한 학교입니다. 캐나다 선교부에서 설립한 학교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해서 언진이를 이름을 따왔습니다. 1920년도에 이제 학교가 개교하면서 명동학교가 25년에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다 수용해서 명동학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학교가 언진중학교였습니다. 이 두 학교의 공통점이 매우 중요한데 언진중학교에서 하나 기억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이제 일제가 종교교육을 못하게 하는, 신앙교육을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진중학교는 문을 열고 끝까지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이루냐면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세요. 네, 이 부분. 성경 수업과 예배는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강조해서 했던 것은 종교부 활동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종교부의 이 학교 교목이 장군 김재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장에 강월룡, 안병무, 문동환, 김영규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이름 잘 아시는 분들이죠.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 학교에 모여 있었던 거죠. 학생으로서. 그래서 이들이 이 지역의 복음화 운동, 계몽활동을 하면서 종교 생활을, 신앙 교육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성경을 잘 못 배운다 했지만 종교부 활동, 자치 활동을 통해서 아주 이 당시 이 지역에 많은 유년주일 학교를 만들게 되었고 또 야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큽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간략하게 4가지 정도를 적었는데 북간도 기독교 학교가 그 당시 교육적으로 소외받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적 기회를 제공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기독교 학교가
지금의 교육 소외 계층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당시에 기독교 학교는 결국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사명을 교육을 목표로 삼아서 수행했는데 오늘날 기독교 학교에서는 주어진 시대 사명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들. 그리고 그 당시 학교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 가운데 발전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 기독교 학교들은 지역사회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 그리고 당시에 신앙이 학교 교육의 어떤 토대가 되었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과연 신앙을 학교 교육 토대로 만들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좀 하면서 이 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